김호중 사건 이후로는 현장에서 일부러 도주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을 방문해서 캔맥주를 더 먹는다든지 소주 한 병을 사서 병샷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사고를 냈을 때 당시의 음주 수치를 감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음주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음주 수치를 인멸하거나 가렸다, 이거는 범죄는 되진 않는데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연예인 김호중님 있으시죠? 얼마 전에 김천 재판 갔다가 김호중 거리 방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라서 그런지 좀 싸늘한 거리이긴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하고서 운전을 한 다음에 자동차를 박았죠. 그 이후에 김호중 씨가 택했던 태크에 대해서 소위 김호중법이라고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 그 현장에서 현장을 보존하면서 술 먹었는데 아무튼 경찰한테 걸리겠구나, 순찰차 오면 경찰이 부는 음주 측정기에다 후 불고 음주 수치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대물 대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김호중 사건 이후로는 현장에서 일부러 도주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을 방문해서 캔맥주를 더 먹는다든지 소주 한 병을 사서 병샷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사고를 냈을 때 당시의 음주 수치를 감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후속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 후에 이렇게 도주하시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요, 일단은 음주 수치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경찰이 발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0.03%였는지 0.15%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법원은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몇 프로였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대충 0.1%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기소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사고 직후에 술을 더 먹는다는 거나 이런 이제 변수가 개입이 되면 사고 당시에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어서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은 그 부분은 악용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음주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증거인멸죄라는 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음주 사건에 관해서 내 음주 수치를 인멸하거나 가렸다, 이거는 범죄는 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김호중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유 때문에 구속까지 됐죠. 음주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을 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음주운전 많이 하시죠. 회식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직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렴해야 되고 또 법률을 잘 준수를 해야 되고 모범시민으로 살아가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감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외에도 징계절차 회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과중한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를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소위 조건부 운전면허인 것이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 시작하기 전에 입김 불어서 알코올이 나오면 운전을 못하는 것이고 차를 가동을 못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치에 대해서 상용화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 이때는 가장 두려워야 되는 범죄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에 규정이 있고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중요한 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면 굉장히 중한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고요. 사람이 아예 사망을 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겠다는 이유로 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음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겠다라고 하면 이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사고
사고 처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역시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해결하거나 피해자 합의해서 불기소되는 결과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업무상 과실치상죄, 교특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특법상의 범죄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변호사랑 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후자라면 그나마 이제 전자보다는 처벌형이 낮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 사회의 의지는 뭐냐면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음주운전 계도 프로그램 같은데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관련하여서 형사사건 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